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 많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관리정보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행령으로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 업무를 하는 것은 헌법원칙 위반이라는 이 지적을 뉴스버스에서도 했고 정부 조직법 위반 논란도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출범했어요.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제 단장을 검사 혹은 고위공직자로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비검사가 들어갔어요. 검사가 아닌 분이 인사혁신처 출신이신데 네. MC 출신이 박행렬 부장이라고 이번에 새로 단장이 되셨는데 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리더십 개발 부장을 하시고 계셨던 분입니다. 일단 전남 신안 출신이고 쭉 이력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인사혁신처에서 핵심 부서는 인사정보기획관이거든요. 쭉 근무 경력은 좀 없어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 그냥 인사혁신처에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 이제 박행렬 단장을 겉포장으로 앉혀놓고 실제 일은 속에서는 검사들이 다 장악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검사도 또 몇 명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나왔잖아요, 명단. 네, 오늘 나왔는데 네. 관리단에 정보 담당관이 이제 1담당관, 2담당관 사회정보하고 경제정보 맞습니다. 쪽으로 이렇게 네. 나누잖아요. 그래가지고 1담당관이 그래서 사회정보 맡는 걸로 알고 그래서 그 있어요. 사회정보 네. 쪽에 파견된 검사가 담당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네. 이제 이동균 남부지검 형사 3부장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2019년 차관이죠. 7월에 검찰총장 할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총장이 맞습니다. 내정된 다음에. 그렇죠. 그때 내정돼가지고 청문회 준비단에 있었던 이동균 부장검사가 그때 준비단의 일원이었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청문회 준비단이 굉장히 핵심들만 가요. 진짜 핵심 정보들은 신상 정보를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총괄 준비팀장이 누구였어요? 신자영 검사였잖아요. 검사였구나. 네. 신자영 검사 어디 갔어요? 그래서 검찰국장 같죠. 그 제일 요직에 간 거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네. 마찬가지로 그만큼 청문회 준비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검사다. 속속들이 알아도 입도 무겁고 뭐 이런 검사들이라고 보여져요. 소위 말해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만한 검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 검사, 그리고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네. 이분은 또 이제 인수위 파견되셨던 분이시죠. 인수에 있던 검사들이 그대로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으로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렇죠. 네. 나머지 공무원들 17명 공무원들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인사정보 2담당관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네. 임명이 됐고요. 이제 이 담당관은 그렇게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그 파견 공무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냐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번 네. 인사혁신처, 뭐 국무조정실, 네. 그리고 교육부, 국방부, 그리고 경찰청, 국정원, 뭐 네. 금감독원 등에서 13명의 공무원을 이제 파견을 받았죠. 네. 검증 업무 하는데 왜 국정원 왜 들어갈까요? 국내정보 수집단하는데. 그러게요. 네. 이 구성 이렇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군데서 이제 우리를 하니까 우리가 무슨 정보 수집하고 아니고 추천권하고 검증권이 나눠졌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추천하면 우리는 단순 실무 검증, 1차 실무 검증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인사혁신처에서 넘겨받은 권한은 인사정보 수집 권한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공직자들은 성과평가 권한, 성과평가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까지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려된다는 얘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1차 실무 검증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도 다 이런 구성 때문이라는 거죠. 박지원 장관도 전 국정원장도 뭐 언뜻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광주에 이제 카페에서 기자들 만났다고 하던데 법무부가 인사검증하는 것보다 네. 인사혁신처에서 뭐 경찰, 검찰, 뭐 국세청, 관세청 등 협조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네, 네, 맞는 그런 얘기죠. 취지. 특히 이제 법무부에다가 수사권, 정보권 등 권한이 집중되는 모양새잖아요. 네, 근데 권한이 집중이 되면 제2의 안기부가 될 수 있다. 네, 네. 뭐 그 정도 말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네, 이거는 거잖아요. 계속 저희도 얘기했었고 여러 군데에서 안기부 많이 우려 얘기- 얘기는 많이 네, 많이 나왔죠. 나왔어. 근데 제가 그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러려면 왜 법무부로 갖다 놨냐 이거예요. 인사혁신처의 이 전문가를 법무부로 데려다 놓으려면 인사혁신처에 그 권한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요란 안 떨고 대통령령 개정 안 바꾸고 인사혁신처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왜 굳이 법무부로 가져왔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가까운 측근이 이제 한동훈 네. 장관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지금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한동훈 장관 손에 각 부처 장차관들 군기반장 역할을 한 장관한테 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장관이 갖고 있는 역할은 단순히 또 군기반장의 역할을 넘어서요. 또 수사권을 쥔 검찰권을 또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기부 우려가 나오는 거고 빅브라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소통령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측면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 손에 공직자 인사권이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인사를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주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사, 정보, 그리고 사정기관, 조사 업무니, 맞습니다. 감독 업무니 이런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리된 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얘기 좀 해보실래요? 예, 일단은 뭐 이제 예. 오늘 가장 최신 거부터 얘기를 네네. 하면 이제 이복현 전 네. 검사죠. 이제 이분이 이제 윤석열 사단 막내라고 불리시던 분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맞습니다. 그때 수사도 같이 했고 론스타 사건도 같이 수사했었고요.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도 또 파견 맞습니다. 같이 했었고 그래서 그랬었죠. 삼성 쪽 담당을 했었던 네,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금감원장으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장 오.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출신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도 제가 알기로는 1972년생 거의 한동훈 장관이 73년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 장관보다 조금 한 살 위 같은데 이 근데- 나이가 금감원장 하기에는 나이가 좀 금감원이 네. 이제 뭐 국장급 있고 팀장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장급들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970년생. 70년생 네. 국장급 중에서 네, 국장급 중에 제일 야. 어린 사람이. 그러면 우리 저 그리고- 금감원장은 72년생이니까 국장들이 밑에 국장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팀장급들도 또래거나 아니면 뭐 네. 그 정도 상황인 걸로 나오는데 나이가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나이 갖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금감원도 어떻게 분위기가 곤혹스러운 분위기겠어요? 예, 그래서 임원회의가 어떻게 될지 네. 참 재밌겠다라고 금융권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벌써부터. 그래요? 네. 특히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검찰하고 약간 다르게 독립을 해서 좀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제 금융에 대한 첩보 같은 것도 검찰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건 이제 네, 그건 일부 그런 거 업무고 많이 또 금융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사들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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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강수진 전 검사, 예, 이분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네, 네.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대기업이나 네. 이런 데를 조사하고 감독하고 하는 역할인데 이분은 엄청 또 세죠 공정거래위원회. 아, 그럼요. 네. 전속 저승사자라 그래요. 제게 저승사자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전속 고발권도 갖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분이 성남지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던 시절에 같이 카풀하시던 분이에요. 네. 카풀하시던 분이고 이 행안부 장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 같은 네. 경우는 판사 출신이시긴 한데 네. 네. 이상민 장관인데 이분은 충암고 네. 서울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죠. 네. 네.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안부 장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인사, 맞습니다. 감독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심지어 행안부에다가 뭐 경찰국을 네. 설치하니 뭐 이제 네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상준 네. 전 검사 이분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네. 사건 변호했던 분인데 네. 이분이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형사부장을 했고 네. 뭐 형제의 연을 맺었다 뭐 그런 기사들도 막 나오죠. 뭐 그건 조상준 기조실장이 왼팔 오른팔 하냐면 예. 아까 금방 이제 정 기자 얘기했지만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이 내정이 돼요. 네네네. 그 내정된 상태에서 직후에 내정된 상태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핵심 참모로 한동훈 장관을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이 조상준 기조실장을 형사부장 이 두 축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 오른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 가신 송경호 검사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제 신자영 검사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사정기관에 지금 다 포진이 있는 네. 거예요. 했는데 윤석열 사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사실상 총괄하는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네, 거기다가 이제 공직자 인사 권한을 좀 보더라도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은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때 대검 사무국장을 했던 복두규 기획관 네, 네. 그리고 인사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연구관이었던 네. 이원모 비서관이고 네, 대구고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시영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인사부터 네. 정보, 사정기관까지 네. 지금 전부 다 줄 세우기가 지금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 줄 세우기, 세우기라기보다는 장악? 네.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게 그런 건데 과거에 대검 중수부나 그 특수부 검사들의 전성시대가 있었을 때는 네. 특수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국세청에서도 파견받고 예보에서도 파견받고 군감원에서도 파견받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세무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 그 파견 공무원한테 이거 좀 협조 받아와 그럼 그 공무원이 가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금융자료 같은 경우는 금감원이나 뭐 여기서 받아다 주고 그래서 정점에는 검사가 있는 거예요. 수사지 네네. 검사가 하는데 지금 딱 이렇게 보면 대통령실이 정점이고 대통령실 그 밑에 이제 그다음 검찰을 중추로 세워놓고 옆에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이 조사 업무, 감독 업무 그리고 정보 업무는 국정원 이 기관들을 전부 핵심 검찰 윤석열 사단이나 최측근 검사들로 이렇게 배치를 축축축축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수수사팀 운영하는 방식처럼 지금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딱 증권 범죄 합수단 그런가요? 일단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밖에서는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언론에서도 새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를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톤이라든가 이런 거 허니문 보면. 기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그렇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지금 등장하는 게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마이웨이 같아요. 오늘 뭐 입장을 조금 내긴 낸 것 같은데 능력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다. 내가 무슨 검사라서 측근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능력 따라 적재적소 배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근데- 얘기가 마이웨이 아니에요? 그 뭐 마이웨이도 마이웨이인데 뭐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대통령실 이제 인수위 갔던 분들에게 내부에서도 네. 지인 내각이다, 골목 내각이다 네.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인사정보관리단도 뭐 법 위반이냐 헌법 원칙 위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결국은 설치해서 운영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뭐 오늘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시위 관련해서 법에 따라서 할 거다라고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시위를 하는 판에 법에 따라서 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인사정보관리단은 헌법 원칙이고 위반이고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네, 사실 뭐 대통령실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까 네, 문 대통령은 이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개인의 이제 권리의 문제인 거고 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는 거는 그거는 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윤 대통령이 판단이 잘못하신 걸로 봅니다.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해서 한 얘기 같아요. 네, 같은데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네. 법대로 좋죠. 법대로란 얘기는 좋은데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이게 네. 검찰총장은 법을 다루시는 분이지만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정치적으로 최고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주는 거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고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